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구대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초선이라서 어깨가 또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그 협동조합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협동조합을 했을 때는 협동조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구대의회에 들어온 게 사회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라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더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협동조합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제가 살고 있는 안성 지역에서는 야당으로는 도의원이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만큼 어깨도 많이 무겁습니다. 네, 이번 구대의회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현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현안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가 이제 처음으로 연합정치를 같이 하면서 청문회를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이후에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장을 얼마 전에 이제 청문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회기 중이지만 올해 추경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일이 가장 큰 게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에서도 또 오랫동안 몸을 담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적 기업 전도사로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오신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이제 법이 없었을 때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94년부터 쭉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이 만들어질 때 또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그 법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이제 정부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뭐 인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지침도 이제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조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 경기도 사회적 기업 협의회, 경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를 이제 같이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사나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도 했고요. 한국 사회적 기업 협의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사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지는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멘토라든지 뭐 창업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은 다른 기준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준을 같이 만들고 사회적 가치 평가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뭐 강의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열심히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성장은 하는데 그 고용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내수가 침체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좀 특성이 있겠지만 사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어려운 지역도 있고 또 그런 곳에 취업이 안 되는 만성적인 이제 실업률이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생계형 자영업 창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경영도 어렵고 이제 많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인데 이 민간 영리 추구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아기들이 적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한두 명이 있어도 꼭 필요한 그 서비스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또 현재 경기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소한데, 네, 이 연합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9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9개가 이제 모여서 이제 연합회를 만든 건데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병원에 가면 불만들이 많이 있죠. 아, 정말 의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나한테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또
TV나 이런 곳에서 건강하게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정보가 무엇인가 이런 혼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신뢰가 많이 없어진 의료를 직접 지역 주민들과 의료인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도 만들고 지역에서 뭐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이동이 불편해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진료도 해드리고 또 지역사회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제도를 제안하는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게 의료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조합원이 한 5천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지역 주민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조합원으로 있고 의사가 한 15명, 직원이 한 100여 명 넘으면서 의료 서비스와 이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 연합회에서는 이제 그런 회원 협동조합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네. 네, 이미 지역에서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그런 의료 서비스 또 복지 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도 많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도의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걸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게 그 정부와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민간 거버넌스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뭐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여러 가지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